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 오후이고요. 매일 독서 13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 책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죠? 앞쪽이 이렇게 있고 뒷면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죠? 100가지 생각보다 한 가지 행동이 더 강하다. 잡스와 워즈의 블루박스 일화. 장난에서 비롯된 한 행동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들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지금도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만드신 분이죠. 기술자 엔지니어인데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워즈니악이었고 그 워즈니악이 만든 제품을 이제 상품화해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상품화해서 파는 역할을 했던 건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거예요. 이 둘은 학창 시절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학생 때부터 이렇게 친구 관계였던 거예요. 나이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아마 5살인가 더 많을 거예요. 워즈니악은 그러니까 워즈는 졸업한 고등학교 선배였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후배죠. 근데 둘이 친해졌던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서 조금 초반 부분이긴 해요. 이 앞부분인데 이렇게 앞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둘 모두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모두 무언가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그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앞에 보면은 고등학생 때부터는 또 아니에요. 심지어 중학교 그때도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호기심이 한 것이고 전파 수신기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재미로도 만들어보고 장난으로 만들어보고. 자, 짓궂은 장난일지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뭔가 만들어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향이 어른까지 이어져 행동하는 사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다.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적, 수동적, 비도전적, 뭔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을 끼워 맞춰야 하는 그런 퍼즐형 인재가 아니라 행동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레고형 인재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쌓는 거예요. 뭔가 기존에 정해진 게 있고 남이 정해놓은 게 있고 세상이 정해놓은 게 있어서 퍼즐을 맞춰야만 하는 정해진 틀에 딱딱딱 맞게. 그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레고형 인재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잡스와 워즈의 블루박스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일화가 굉장히 위대한 일화입니다. 블루박스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워즈니악이 만든 거였는데요. 블루박스는 워즈가 그저 장난과 재미를 위해 만든 거예요. 블루박스는 일종의 전화 해킹 장치입니다. 당시에 전화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의 톤으로, 그러니까 신호음이죠. 신호음으로 장거리 통화를 연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블루박스는 그
그 신호음을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장거리 전화를 무료로 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워즈니악이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근데 이거를 상품화 팔아보자고 한 게 스티브 잡스였던 건데요. 자,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워즈가 만든 블루박스는 그저 장난과 재미를 위해 이용되었다. 심지어는 이런 장난 전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워즈가 헨리 키신저 흉내를 내며 바티칸의 전화에서 교황을 바꿔달라고 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블록박스로 무료로 전화를 건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한테. 자,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 자,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은 먼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워즈의 삼촌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 없다고, 번호를 잘못 안 게 아니냐고 답했다. 상관없었다. 어쨌든 그들의 장치는 작동한 셈이었으니까 블록박스를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무료 전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공짜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전화하고 있다고요? 워즈가 소리쳤다. 상대방은 어리둥절해하며 짜증을 냈다. 그때 잡스가 끼어들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블록박스로! 이렇게 느낌표. 상대방은 아마 더욱더 기가 막혔을 것이다. 그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시험해 본 거죠. 본인들이 만든 그 블루박스 전화로 공짜 전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둘 사이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잡스와 워즈 사이에. 둘의 파트너십에 모종의 유형을 확립해준 이정표 말이다. 잡스는 블루박스가 취미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만들어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워즈의 동의를 구한 후, 워즈가 만들었으니까요. 블루박스는 제가 전원 공급 장치와 키패드, 포장 등등 제품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완성했고 갖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가격까지 책정했지요. 자, 이는 나중에 두 사람이 그 애플을 창업할 때 잡스가 맡을 역할을 예시하는 셈이었다. 완성된 제품은 트럼프 카드 두 벌을 합쳐놓은 것만한 크기였다. 부품에 들어간 돈이 대략 $40였기에 잡스는 $150에 팔기로 결정했다. 자, 그 대학교 막 기숙사를 다니면서 물건을 이제 파는 거예요. 블루박스를. 둘은 기숙사 방마다 노크를 하고는 관심을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면 블루박스를 수화기에 부착한 후 시범을 보였다. 잠재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런던의 리츠 호텔이나 호주의 유료 전화 유머 서비스 번호에 전화를 거는 식이었다. 한 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거의 다 팔았지요. 잡스의 회상이다. 자, 이렇듯 재미와 이익을 추구한 그들의 행각은 써니베일의 어느 피자 가게에서 종국을 맞이한다. 잡스와 워즈는 사실 막 완성한 블루박스를 들고 버클리로 향할 작정이었다. 워즈가 이때 버클리 대학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돈이 급했던 잡스가 빨리 팔아치울 욕심에 옆 테이블에 앉은 사내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잡스는 식당 안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시범삼아 시카고에 전화를 걸었다. 그 잠재 고객들은 돈을 가지러 차에 가자고 말했다. 그래서 워즈와 제가 그 사내들을 따라 어떤 차 쪽으로 걸어갔지요. 블루박스는 제가 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차 문을 열고는 좌석 아래로 손을 뻗더니 권총을 꺼내드는 거예요. 잡스의 회상이다.
총을 그렇게 가까이서 접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는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총으로 제 배를 푹 찌르면서 이러더군요. 그거 이리 넘기게나 형제. 머릿속이 꽤 분주해졌지요. 차문이 열린 상태니까 그걸 획 닫아서 놈의 정강이를 때리고 냅다 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놈이 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블루박스를 천천히 건네주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그 강도는 참으로 기이한 친구였다. 그는 블루박스를 받고는 실제로 잡스에게 전화번호를 일러주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면 나중에 값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그죠? 총으로 위협했으면서 자기 번호 알려줬어. 자, 잡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마침내 그 사내가 전화를 받고는 사용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어 블루박스를 못 쓰고 있다고 했다. 잡스는 절묘하게 어울리는 그 특유의 방식으로 사용법을 알려줄 테니 공공장소로 나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잡스와 워즈는 돌연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총잡이를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혹시 $150를 받을지도 몰랐지만 말이다. 그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총 또 갖고 나와 쏘면 어떡해. 자,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장난은 장난이었어요. 처음에 블루박스가 이 장난은 둘이 함께 좀 더 큰 모험에 나서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블루박스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을 겁니다. 잡스는 훗날 이렇게 반추했다. 100% 확신해요. 워즈와 저는 그 일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얻었던 겁니다. 작은 회로 기판이 달린 장치 하나로, 이게 블루박스죠. 수십억 달러 가치의 사회 기반 시설을, 이게 전화 시스템이겠죠.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니 그런 자신감이 생길 만도 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었는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워즈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블루박스를 판매한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로 우리는 저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잡스의 비전을 합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은 셈이지요. 이들의 블루박스 모험은 곧 탄생할 파트너십의 하나의 원형을 마련해 주었다. 그 원형에 따라 워즈는 멋진 고안품을 만들어내는 온화한 마법사가 되고, 괄호 연 다음에요. 그는 그것을 공짜로 나눠줬어도 만족했을 것이다. 괄호 닫고 되어 있습니다. 잡스는 그것을 사용자 친화적인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하고 출시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궁리하는 사업가가 된 것이다. 그죠? 그 워즈가 물건을 만들고요. 그 만든 물건을 파는 건 그 스티브 잡스가 탁월했던 거죠. 오늘 좀 블루박스 일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낄 수 있는 건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서 그죠? 100가지 생각보다 한 가지 행동이 더 강하다. 그 잡스와 워즈의 블루박스 일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장난이었지만 장난에서 비롯된 이 행동이 생각이나 말이 아니었죠. 행동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는 책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더 좋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행동의 중요성. 능동적, 적극적, 주도적. 수용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